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조금 떨리는데, 제가 일단은 좀, 화면에 잠깐 숫자들부터 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제가 벌써 이제 대1고 학생들 국어 지도한 지는 이제 9년 차가 되었고요. 되게 오래 아이들과 함께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1고 학생들 이제 1학년부터 2학년, 3학년 이렇게 세 학년 전부 다 같이 수업을 지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아이들 고등부 국어 지도한 지는 14년 차가 되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대1고 국어는 이제 9년 동안 지금 지도를 해와서 아이들과 가장 아마 이제 많은 시험을 준비한 그런 강사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아마 자료집 드렸는데요. 요 설명회와 관련해서는 지금 보시면 16페이지를 펴시면요. 해당 내용을 같이 좀 보면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은 제가 아이들이랑 같이 좀 함께 했었던 그런 어떤 추억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한번 나중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설명의 컨셉은 좀 자랑으로 좀 잡아봤어요. 제가 좀 제 자랑 좀 해볼게요. 자, 일단은 저는 전문학원에서 2018년도부터 우리 대1고 학생들 좀 지도했었는데요. 이때 이제 1학년 인원 최다 수강, 그리고 19년도 같은 경우에도 좀 이제 요 학생들이 사실 2학년 올라가면서 최다 인원 수강 이렇게 됐었고, 그 다음에 이제 20년도부터는 단과로 좀 이제 나오게 되었어요. 나오게 돼서 그때부터 이제 대1고 학생들 전체를 지도할 수 있게끔 되었었고, 계속 2학년과 3학년은 계속 같이 함께 좀 수업을 좀 최다 인원으로 수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좀 이제 3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년 최다 인원 이렇게 좀 사실 얘기하는 건 좀 의미가 좀 없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요 설명회만 오시지 않았나요? 1학년 설명회 되게 많잖아요. 전문학원에도 되게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학원에서도 지금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보시면 1학년은 막 정말 각 학원마다 3반씩, 4반씩 있습니다. 4반씩 있는데, 이제 요게 1년이 지나면 많이 없어져요. 2학년 때부터 많이 없어지고, 3학년이 되면 아이들이 학원에 다녀서 학원 도움을 받고 싶어도 반이 없어요. 근데 입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이제 3학년이고, 내신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좀 많고, 학교 특징에 맞게 이제 시험범위나 아니면 자료나 이런 것들이 나가기가 굉장히 또 힘든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내가 애들한테 어떻게든 좀 해줘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3학년은 무조건 이제 수업을 같이 함께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지금 제가 작년에 1학년 수업했었던 모습이고요. 아이들 열심히 수업하고 있는 모습 같이 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좀 열심히 하고 있고 잘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더 말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요게 이제 황금돼지들, 요번에 이제 07년생 우리 친구들이 3학년 졸업하면서 좀 자랑을 많이 해줬어요. 아이들이 이제 자기 수시로 좋은 결과 얻었다라고 얘기 되게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또 이제 좋은 결과 얻은 친구들도 있고, 물론 이제 정시에서도 되게 좋은 결과 얻은 친구들 되게 많고요. 이 화면에 사실 좀 다 담을 수는 없었고요. 네, 지금도 이제 정시 발표 하나 더 합격했다라고 아이들이 많이 오고 있어서 제가 요거는 이제 부모님한테 보여드리고, 또 우리 아이들이 좀 좋은 기운 받아갈 수 있는 그런 이제 화면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대1고 아이들 정말 열심히 잘 하고 좀 이제 믿어주는 만큼 어떻게 보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아이가 대1고 입학을 앞두고 좀 고민이 되게 많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좀 공포스럽고 불안한 마음보다는 이렇게 훌륭한 성과를 분명히 우리 아이도 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국어에 대해서 조금은 얘기를 해 드릴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학년부터 3학년 학생들 전부 다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3년의 국어가 일단 좀 어떻게 흘러가는지 차근차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5등급제로 바뀐 이후에 우리 아이들이 좀 국어 시험이 좀 어땠는지를 좀 차분히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일단은 대1고 1학년 과정은 좀 특이합니다. 일단 특이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보통은 이제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가 같은 출판사 교과서를 1년 내내 써요. 근데 이제 대일고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1학기 때는 미래엔 교과서, 미래엔 출판사에서 나온 교과서를 쓰고 그 다음에 2학기 때는 창빛, 최 교과서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가 조금 바뀌는데 미래엔 같은 경우에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조금 전형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전형적이어서 조금 일반적인 그런 느낌이라면 창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부모님께서도 아마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게 문학 이제 출판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특이한 작품들도 좀 많이 나오고 시중에서 약간은 좀 뭔가 이제 되게 최근에 나왔었던 소설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은 실려서 이 출판사의 색이 굉장히 강한 그러다 보니까 약간은 뭐냐면 물론 이제 조금 다르기는 한데 미래엔보다 조금 준비하기가 조금 힘들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출판사가 이렇게 다른 교과서를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 요번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매년 OT 때 국어 같은 경우에는 2월 동안 요 교재를 좀 풀어와라 라는 것을 조금은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EBS 올림포스 부교재고요. 3개년 정도의 모의고사가 실려있는 그런 교재입니다. 그리고 이 교재를 통해서 이제 시험 범위가 잡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이제 만약에 뭐 한 권 전부 다 풀어와라 라는 게 과제라면 뭐 일단은 풀어야 되지만 만약에 이제 1학기를 앞두고 좀 준비를 해야 된다면 앞에 있는 현대시, 현대소설 영역만큼은 조금 방학 때 작품에 대한 어떤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익히고 가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문제를 열심히 풀기보다 뒤에 해설지가 되게 잘 나와 있어요. 그 해설지를 좀 열심히 읽어보는, 그 해설 내용을 좀 열심히 읽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면 그 2월이 조금은 국어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시간일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유인물 이렇게 학교에서 이렇게 좀 이제 배포를 해서 아이들이 좀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되게 이따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학년 과정 같은 경우에는 1학기는 전체 그냥 올 문학, 100% 문학. 그래서 우리 아이가 약간은 좀 이과,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약간 좀 이과틱하다라고 하는 친구들 아니면 뭐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최상위권일수록 요 때 조금 불리하더라고요, 보면. 네, 왜냐면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 약간 좀, 뭐랄까. 좀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조금 있었는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뭐 최상위권이 밀린다라는 느낌이 무조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아이가 하는 만큼이기는 하지만 약간 아무래도 조금 이제 문학에 조금 취약한 그런 친구들이 조금 있는 경우에 약간 2학년 1학기는 조금은 우려할 수 있는 순간이 된다. 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2학기 같은 경우에는 화법과 언어라는 과목입니다. 요거는 아마도 거의 한 90% 문법 요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지문 같은 경우 화법은 그냥 조금 이제 뭐 짤막짤막하게 큰 비중 없이 아마 나오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학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특별하지는 않고요. 근데 난이도가 일단 좀 어려워요. 3학년 시험도 쉽지만은 않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전부 다 수능 특강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고 범위 같은 경우에도 누적되거나 이렇게 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당시에는 힘들어하지만 6월 모의고사를 보고 9월 모의고사를 보면 내신 준비했었던 거 그리고 학교에서 하라는 대로 했었던 게 되게 도움된다고 되게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순간에는 좀 많이 부담스러워해요. 근데 제가 뭐 이제 학원 강사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 그 수능과 그 다음에 이제 뭐 수시나 이런 부분에 맞게 되게 열심히 준비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믿고 좀 따라가면 굉장히 좀 좋은 성과를 잘 내실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제 5등급제로 바뀌고 나서 교육과정 그 편제표를 보면 주요 과목 같은 경우에 조금 이제 시수가 약간 변화했는데 보시면 이제 국어만 놓고 잠깐 얘기해 볼게요. 1학년 때는 국어가 시수가 3입니다. 공통과목 놓고 봤을 때 3. 자, 그 다음에 2학년 때는 4, 그리고 3학년 때는 5 이렇게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아이들이 한 번씩 기록될 때마다 굉장히 좀 부담스럽게 느끼기는 하지만 조금 3년을 조금 잘 채워가는 너무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바로 뭐 내가 정시 파이터가 되겠다 이런 어떤 것보다는 만약에 정시에 비중을 두더라도 뭐 6대 4
뭐 7대3 이런 식으로 좀 비율을 좀 두고 공부하는 방향으로 해서 조금 이제 3학년까지 좀 잘 이 과정을 좀 잘 챙겨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3학년 아이들이 좀 많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후배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냐라고 물어보면 너무 빠르게 정시 파이터를 선택하지 말아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의 교육 과정이 굉장히 좀 잘 마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신경도 정말 많이 써주고, 선생님들께서도 되게 많이 좀 이제 뭐 아이들한테 애정도 굉장히 많으시고 하기 때문에 학교에 조금 그런 선생님들의 어떤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믿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아마 이 부분이 좀 이제 제일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출제 경향인데요. 작년에 출제되었었던 내용, 그리고 또 제가 어떻게 또 아이들과 좀 준비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일단은 대1고 국어 굉장히 많이 좀 달라졌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자, 1학기 과정을 한번 좀 살펴볼게요. 1학기 과정입니다. 자, 1학기 과정은 미래행 교과서를 사용을 했겠죠. 그죠? 사용을 했을 거고, 그 다음에 올림포스 부교재가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자, 교과서 같은 경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소단원이 이렇게 5파트가 들어가게 됐어요. 현대시 1편, 그리고 현대소설 1편, 현대수필 1편, 그리고 화법, 요거는 많이 어렵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문법 1파트 이렇게 들어가게 됐는데요. 여기 올림포스 내용이 한번 보실까요? 현대시가 14편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현대시 배웠으니까 현대시 14편, 현대소설 한번 볼게요. 현대소설 10편. 네, 학교에서 지도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왜냐면 그냥 혼자서 공부해. 이게 언제부터 그랬냐면 22년도. 이때 선생님들이 되게 많이 바뀌셨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의 이 국어 공부 체력이 너무 좀 떨어진다. 그래서 모의고사나 이런 부분들을 아이들이 좀 제대로 준비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우려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양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밀어붙였죠. 어떻게 보면. 자, 그리고 1등급 컷은 생각보다 굉장히 낮게 나왔습니다. 82점. 네, 이렇게 일단은 나왔었고. 자, 그래서 1학기 중간고사를 보고 아이들이 멘탈이 나갔죠. 왜냐면 이제 시험을 보고 뭐 이제 그 유명한 그런 어떤 이렇게 학원 카페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럼 대1고 국어 어땠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아이가 남자아이인데도 운다. 뭐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올라오고 많이 힘들어한다. 뭐 이제 중학교 때와 너무 다르다고 느꼈다. 뭐 이런 얘기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은데 막상 또 성적이 나왔다. 그러면 그래도 걱정했던 것보다는 왜냐면 다들 어려웠으니까. 그래서 아마도 그 1학기 중간고사가 제일 큰 산일 거예요. 우리 아이들한테는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큰 산이죠. 그렇죠? 그래서 부담도 굉장히 높을 텐데 자, 범위만 놓고 보면 모의고사 지문도 아까 좀 잠깐 그 올림포스까지만 보여드렸는데 이 범위가 이렇게 들어간 거거든요. 한 시험당. 근데 우리 아이들이 지금 보면 국어만 공부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6주, 7주 되는 기간 동안 사회도 해야 되고 한국사도 해야 되고 과학도 해야 되고 수학도 해야 되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수학이 뭐 너무 어려운 적이 많았어요. 대1고 같은 경우에도 좀 이제 너무 괴물 같은 그런 수학을 너무 잘하는 친구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난이도도 굉장히 어렵고 한데 이거를 그러면 그냥 무조건 양적인 걸 다 때려 부으면서 공부한다?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되게 비효율적인 학습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왜냐면 양이 많다. 그래서 그 양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다 했다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다른 공부에서 약간 균형이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딱 해야 될 것만 딱 하고 딱 시험장에 가서 내가 준비한 만큼 다 쏟아붓고 나와야 되는데 양이 많아버리면 이게 우선순위나 이런 것들 짜기도 굉장히 힘들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시험 현장에서 벌벌 떨면서 나와요. 그리고 알았는데도 풀 수 있었는데도 그 약간 시험에서 주는 그런 긴장감들 때문에 제대로 하지 못하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되게 많이 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다음 시험에서도 못 볼 것 같다. 그래서 뭐냐면 이 현장에 있으면서 강의실에서 너희 시험은 이럴 것이고 너가 이렇게 준비하고 가야 시험에서 여기까지 하고 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뭐 그렇게 300% 400%가 아니라
120% 정도 훈련시키고 갈 수 있는 그 과정이 강의실에서 좀 필요하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제가 좀 열심히 좀 하고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제 1년을 이렇게 좀 보냈잖아요. 5등급제로 바뀐 다음에 제가 지금 1학기를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1학기는 정말 어려웠어요. 기말고사도 어려웠어요. 근데 2학기에 다시 선생님들이 바뀌셨어요. 다시 복귀하신 선생님들이 많았고, 그 다음에 계속 이제 뭐 부모님들께서도 그렇고 학생들 학생회에 이렇게 활동하고 이런 거 보면 이제 아이들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해주시거든요. 그랬을 때 뭐냐면 시험 범위가 너무 많다. 그리고 시험 범위가 예측이 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이렇게 던져버리시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올림포스 페이지도 2주 남겨두고 여기까지 낼 거야 해버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누구에게나 공평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아이들한테는 이게 너무 괴로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얘기가 계속 들어갔고 우리 그 학교 선생님들께서도 아이들이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힘들구나 라는 걸 반영을 해서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것은 아이들이 수업에 했었던 것만 나옵니다. 범위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측하는 것은 아마도 이 선생님들께서 계속 그런 관점을 가지고 계실 거고 아이들을 쓸데없이 너무 힘들게 하지 말자. 충분히 우리가 문제를 잘 내면 변별할 수 있다. 라는 어떤 부분들이 또 있으시기 때문에 아마 2학기 과정의 시험을 따라갈 확률이 좀 높습니다. 그 얘기는 현대시 14편, 현대소설 10편 이게 아마 없어질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하게 되더라도 이제 뭐냐면 뭔가 이제 그 국어 뭐 자습 시간에 뭐 요거 페이지 풀어, 요거 페이지 풀어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께서 약간 미션을 던져주시거든요. 그러면 그때 풀었었던 그러니까 아이들이 예측을 하고 시험범위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예측된 상태에서 좀 준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2학기 같은 경우에 작년에 등급 컷이 이제 10점 이상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1학기가 많이 어려웠고 2학기는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심스레 예측하면 2학기 과정을 조금 따라갈 가능성이 좀 높다.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의 고충을 좀 알아주셨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대일고 킬러 영역 3가지 이렇게 좀 준비를 해봤는데 하나하나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요것만 좀 잘 생각하면 이제 그 1등급 충분히 또 나올 수 있는데 또 그 마냥 쉽지는 않고요. 시키는 걸 약간 조금 이제 수용해서 해준다면 잘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자, 일단 하나씩 살펴볼게요. 서술형입니다. 네, 서술형. 대일고 서술형은 정말 이제 각 과목의 어떤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좀 어려운데요. 일단은 국어 같은 경우에도 한 40점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한 문항당 4점에서 6점까지 가는 그런 문항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냐면 이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거의 연습을 못하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뭐 이제 자습서나 평가문제집으로 공부를 할 텐데 다릅니다. 시중에서의 어떤 자료나 이런 걸로는 대비할 수 없게끔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 학교 출제 경향에 맞게 대비하지 않으면 그냥 시간만 낭비한 거예요. 뭐 자습서, 평가 문제집 아니면 뭐 족보닷컴에 있는 문제들 좋긴 좋은데 그건 대일고를 위한 문제가 아니죠. 이건 뭐냐면 그거에 맞게 다시 한번 가공해서 아이들이 실제 시험 현장에서 풀어볼 문제가 나와야 되는데 거리가 좀 멀어요. 거리가 멀기 때문에 현장에서 충분히 연습하고 충분히 반복하고 충분히 누적 연습하는 게 무엇보다 필요한 파트가 바로 서술형입니다. 서술형이기 때문에 어떻게 나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기존에는 이렇게 났어요. 그러니까 타 학교 뭐 서술형과 그렇게 다를 바 없고 충분히 자습서나 평가문제집을 통해서 연습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인 거죠. 일반적이었고 요게 이제 뭐냐면 그 18년도에 뭐 19년도, 20년도, 21년도 뭐 그 정도까지 나왔었던 서술형. 그래서 아이들이 이때는 뭐였냐면 서술형 문제에서 틀리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냥 자기가 그 뭐 이렇게 떠올리는 대로 쓸 수 있게끔 나왔는데 자, 이게 이제 작년에 출제되었었던 서술형입니다. 이게 보기가 이렇게 나오고 조건에 맞게 이 빈칸을 전부 다 채워야 되는데 빈칸을 채우는 게 아니라 이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인출해서 바로 문장으로 써야 돼요. 3줄에서 4줄 정도가 돼요.
물론 이렇게 문장 요소가 주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약술형도 있어요. 짧은 논술형 같은. 그래서 아이들이 생각했을 때는 머릿속에서 맴돌기는 하는데 못 써요. 절대 못 써요. 왜? 해본 적이 없는데 그걸 현장에서 쓴다? 근데 아이들은 현장에서 뭐라도 쓰는 경우는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래도 뭔가 잘 쓴 것 같대요. 하지만 선생님들께서는 냉정하죠. 네, 당연히 틀리죠. 그래서 서술형에서 내가 이제 아이들이 가채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들이 처음에는 점수를 되게 후하게 줘요, 자기한테. 서술형은 점수를 자기가 계산할 수 없으니까 이거 뭐 6점 중에 내가 5점 정도 받았겠지. 아니요. 1점이라도 받으면 감사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서술형 때문에 점수가 아마 좀 충격적인 점수가 나오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계속해서 이제 뭐냐면 문제를 만들어 오고 있고요. 요게 이제 대1고 기출문제라면 제가 비슷하게 계속 만들고 있어요. 이거는 복습 테스트에서도 현장에서 쓰게 시키고 아이들 처음에 답안지 봤을 때는 못 쓰거든요. 못 쓰는데 나중에 보면은 다 써요. 그래서 항상 서술형 고득점자는 저희 반에서 나옵니다. 서술형 뭐 다 맞았다 하는 친구도 저희 반에서 나옵니다. 저는 이게 처음에는 아이들이 공감을 못하죠. 왜냐면 아직 시험을 못 봤으니까. 근데 시험을 한번 보고 오면 아이들이 과제를 더 달라고 해요. 특히 서술형 문제. 더 주세요. 더. 아이들이 과제를 더 달라고 한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이상한 거잖아요. 근데 아는 거죠. 왜? 저 문제가 나올 거라는 걸 아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고 다시 한번 내가 쓸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조금씩 변형해서 다시 쓰는 거, 조금 변형해서 다시 쓰는 걸 계속 인출시키면 아이들이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쓰고 옵니다. 네, 그걸 주차별로 누적해서 시키고 있고 아이들이 정말 가장 만족해하는 자료고 왜냐하면 자기네 학교 시험 문제니까요, 이게. 그래서 그렇게 좀 준비를 좀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뭐 보시면 알겠지만 아이들이 서술형에 대해서 이렇게 피드백을 제가 묻지 않아도 해줘요. 서술형 진짜 다 나왔다. 그 다음에 뭐 서술형 무조건 다 맞고 뭐 이렇게 뭐 객관식 좀 오타가 났네요, 이 친구가. 뭐 모르는 건 없었다. 뭐 헷갈리는 게 몇 개 있긴 했지만 뭐 실수 없으면 1등급 가능할 것 같다. 그리고 뭐 쌤이 내준 과제에서 똑같은 서술형 나왔다. 쌤 덕분에 서술형은 거의 다 맞은 것 같다. 뭐 서술형. 그래서 다른 아이들이 못 쓸 때 우리 아이들은 쓰고 나올 겁니다. 저는 그 부분은 물론 제가 아무리 열심히 써라 해도 조금 이제 미루고 하다가 조금 못 쓰는 경우도 있겠지만 분명히 더 나은 점수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도 뭐라도 쓸 수 있으니까. 다른 아이가 못 쓸 때. 어쨌든 서술형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올림포스와 유인물 이렇게 있는데 올림포스 같은 경우에는 좀 비중이 낮아질 확률이 일단 좀 있는데 1학기는 아까 2학기를 좀 따라갈 것 같다라고 얘기했지만 근데 1학기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좀 미지수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선생님들께서 항상 1학기 시험이 조금 더 난이도가 좀 높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올림포스 영역을 조금 더 활용하실 수도 있지만 아이들이 아무리 양이 적어져도 좀 소홀히 해요. 좀 부교재다 보니까 그래도 교과서부터 그래도 부교재는 좀 그래도 부교재겠지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여기 지금 보시면 뭐 올림포스에서 뭐 지문이 뭐 4개나 5개밖에 안 들어간다 아니면 3개밖에 안 들어간다라고 해도 이게 시중 자료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단독 지문을 아이들이 확인 문제를 풀거든요. 아이들이 첫 번째 시간에 배우게 될 문제가 뭐일 거냐면 산수유나무의 농사라는 작품을 배울 거예요. 그럼 그 문제만 있는 걸, 그 작품만 있는 걸 3, 4주간, 5주간 풀겠죠. 그럼 난 이 작품에 대해서 알아. 근데 여기에 있는 작품이 한두 개 더 들어가서 가나다가 되는 순간 아이들은 못 풀어요. 그래서 뭐냐면 실제로 너희들이 시험 범위에 들어간 부분과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게 이렇게 나올 거야 라는 걸 약간 모의고사, 그러니까 진짜 학교 모의고사처럼 훈련하고 가는 게 필요해요. 아이들은 제가 느끼기에는 하나하나 영역은 좀 잘하는 것 같은데 합쳐놓고 보면은 참 당황을 많이 하고 시험 현장에서 조금 약간 좀 바빠지고 정신없고 하다 보니까 풀 수 있는 것도 많이 못 풉니다. 그래서 지문이 통합형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소홀하지 않을 수 있도록 좀 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아이들한테 시험이 좀 끝나면 좀 물어보거든요.
지금 이제 1학기 과정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문학과 문법 이렇게 두 영역으로 나뉘어질 거예요. 보통 아이들은 배울 때와 그 다음에 과제를 풀 때는 문법을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너무 이제 추상적인 용어고 그냥 나는 원래 문법이 약해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많으니까. 근데 실제 객관식 문제에서 다 틀려오는 건 문학이에요. 문학에서 쓸데없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해요. 좀 의미 없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거 가지고서 마음대로 막 풀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되게 시험 후에 아이들한테 피드백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저는 이렇게 느껴졌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느꼈어요. 현장에서 그렇게 보였어요. 그래서 채점하면서 틀리는 거죠. 채점하면서 자기가 틀렸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 순간 고민도 잘 안 해요. 시험 현장에서는. 왜? 자기는 상상했으니까. 자기는 맞았다고 생각했으니까. 특히 이게 남학생들이 너무 심해요. 왜 없어요? 왜 안 돼요? 저는 얘가 얘보다 적절하다고 느꼈어요. 이런 거. 예를 들면 언어 유희를 통해 웃음을 유발한다 라고 했을 때 저는 안 웃긴데 왜 얘를 찍어야 돼요? 이런 식의 말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교정이 사후에 이루어지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선생님들께서 이제 2학년, 3학년 선생님들이 1학년으로 내려오시고 또 1학년 선생님들이 2학년으로 올라가시고 여러 번 교체가 됩니다. 여러 번 교체가 되면서 시험의 어떤 경향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1, 2, 3학년이 조금은 비슷해요. 문학은. 그래서 저는 이 9개년 동안 아이들 지도하면서 각 이제 시험에 났었던 유형들 있잖아요. 그 유형을 4가지, 5개로, 4가지에서 5개로 구분을 했고, 제발 시험지를 가지고 판단을 하고, 시험 현장에서, 그리고 제발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서만 판단할 수 있고, 우리 아이들은 지문을 모르면 못 푼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더라도 풀 수 있게끔 만들어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에 여기까지만 생각해 라는 것들을 조금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출분석, 문학 기출분석을 전부 다 할 거고, 그래서 아이들이 지문에 쫄지 않고 지문 때문에 뭐 이렇게 고민하지 않고 쓸데없는 생각하지 않고 시험장에서 딱 눈에 보이는 것 자신 있게 선택하고 오고 올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공부하고 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문학기출 분석을 우리 1학년부터 3학년 9개년에 의미 있었던 문제들, 아이들이 특히나 많이 틀렸었던 문제들을 가지고 첫 수업을 시작을 하게 될 거예요. 3월 개강할 때.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처음에는 풀어봐 라고 했을 때 못 풀죠, 당연히. 이거 처음 보는 지문인데요. 근데 이거 이렇게만 하면 돼. 1단계, 2단계 직관적으로 알려주면 곧잘 풀더라고요. 그래서 1학기 중간고사 때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 게 당연히 저희의 목표고, 그래야지만 아이들은 내가 시행착오를 안 겪었기 때문에 기말고사도 할만하겠다라는 자신감이 붙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우리 아이들과 개강하면서 같이 시작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법인데, 문법은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은데 하는 만큼 나올 거예요. 괜찮아요. 하는 만큼 나올 거고, 근데 이제 고3 평가원 기출이나 아니면 이제 모의고사에 출제되는 학력평가가 뭐 이제 좀 응용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수능 특강 교재까지도 응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대1고에 되게 훌륭하신 선생님들이 많은데, 국어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EBS 교재 지필이나 이런 것도 되게 참여할 정도로 되게 심도 있는 문제를 되게 많이 내세요. 그래서 아이들의 어떤 사고력이나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좀 이렇게 같이 수업 때 이렇게 좀 올릴 수 있을 정도로 되게 뭐랄까 정말 퀄리티가 높은 수업을 하시는데, 그에 맞는 시험 문제가 이제 한두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고3 학생들도 풀기 힘들어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그 부분까지도 우리가 좀 정리하고 갈 수 있는 게 조금 필요하고, 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졸업생들 같은 경우에는 대1고 문법 풀면 수능 문법 그냥 다 푼다고. 어렵긴 해요. 하지만 미리 준비하면 문법은 뭐 굳이 나중에 뭐 수능 때 따로 공부할 필요 없을 정도로 아이들이 체력을 많이 기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추가적인 그런 심화된 그런 이론까지도 전부 다 선지에서 조금 다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준비를 할 거고, 이제 되게 좀 단순한 그런 어떤 개념서보다는 대1고에 맞춘 문법 교재를 제가 좀 2년 전부터 따로 만들어서 배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만족도도 굉장히 높고, 어려운 내용들, 그러니까 시험에서 못 본 내용은 없을 거예요.
왜냐면 다 다루고 책 한 권으로 전부 다 우리가 정리하고 갈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한테는 이제 딱 한 번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모든 시험이 되게 귀중한 순간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가장 아이들 여기 뭐 어떤 학원이든 어떤 강사든 내가 과연 아이들한테 제일 최상의 자료, 최상의 수업을 좀 제공해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항상 수업을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교과서 분석서부터 문제집, 그리고 서술형 자료, 그 다음에 파이널까지 전부 다 우리 대1고 학생들만을 위해서 가장 좋은 자료를 아이들과 함께 보고 배우고 준비하고 갈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저희 사진 여기 잠깐 보시면 여기 있는 좀 하얀색 티셔츠 입은 친구가 이제 전교 회장이었었던 친구인데요. 지금 조교로 같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계속 조교하고 싶다고 막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이제 1학년 때부터 저랑 같이 3학년까지 이제 같이 수업을 했었던 친구인데 계속 조교하고 싶다고 얘기해가지고 매주 일요일에 이 두 친구가 같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동생들을 위해서 조금 이제 아침부터 나와서 저녁까지 이렇게 같이 고생해주고 어떻게 또 이제 자기가 겪어왔었던 그런 부분들을 또 멘토링도 충분히 해줄 수 있을 거고 클리닉이나 이런 관리도 저와 함께 같이 이렇게 3명이 합심해서 우리 1학년 아이들을 열심히 좀 챙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게 우리 대1고 학생들 좀 출석부거든요. 현장 출석률이 되게 높아요. 네, 애들이 와서 수업을 들어준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물론 영상도 가끔 가다 있는데 정말 아프지 않으면 영상을 이렇게 잘 안 해요. 왜냐면 그만큼 현장에서 수업을 듣는 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물론 이제 부모님들께서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또 학생들 앞에서는 조금 재밌게 수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뭐 아이들하고 좀 즐겁게 수업하고 있고 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현장에 출석해서 수업을 듣고 있고 과제나 이런 부분들도 현장에서 무조건 최대한 하고 갈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아이들마다 조금 이제 시간이 많이 부족하고 이런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 친구 보면 조정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96점 정도가 나왔는데 이 친구는 제가 문제를 표시해줘요. 넌 이것만 풀어도 된다. 이미 점수가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친구들한테는 미리 개별 조정, 선생님한테 미리 부탁하면 너한테 필요한 것만 안 되는 부분만 풀자라고 해서 이렇게 조정을 받는 친구들이 있고 여기 초록색 박스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어떤 피드백 받았고 조금 이제 개별적으로 약간은 조금 힘들어 했었던 친구들 관련해서 부모님한테 전부 다 개별 리포트가 나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복습 테스트 같은 경우에 지금 이렇게 표시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 남아서 또 클리닉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물론 뭐 이제 작년부터 훨씬 더 아이들을 좀 더 세밀하게 좀 챙기기 위해서 시스템을 많이 좀 구축을 했고 좀 일요일에 좀 와서 공부를 하면 그래도 효율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고 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을 했습니다. 제가 항상 이제 제가 14년 정도 아이들 지도하면서 이제 느끼는 건 아이들 예전에는 쟤는 왜 저렇게 공부를 안 할까 막 이런 생각도 하고 정말 막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요즘에는 많이 안쓰럽더라고요. 좀 약간 안타깝고 이게 보면은 좀 한 번씩 정말 힘내라고 얘기해주고 싶고 그런 생각도 되게 많이 들어서 뭐 이렇게 시험 앞두고는 또 이렇게 또 아이들 힘내라고 또 이제 간식이나 이런 것도 조금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학년 졸업할 때는 이게 이제 도장이거든요. 도장인데 아이들 좀 졸업 선물로 이렇게 좀 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이름 3글자 이렇게 좀 좋은 곳에 많이 남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3년 동안 아이들 이렇게 좀 지도를 하고 있다라는 점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물론 이제 공부도 중요하지만 좀 마음으로도 진짜 아이들한테 좀 힘이 돼줄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좀 고작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보는 강사인데 아이들이 이렇게 편지를 써줘요. 대1고 아이가 써준 거예요. 대1고 아이가 써준 거예요. 네. 부러우시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네, 그래서 저도 되게, 네, 글씨도 참 잘 쓰죠. 네, 그래서 되게 저도 항상
힘들 때 박스 열어서 이렇게 아이들 이 편지 써준 것도 좀 보고 하면서 또 다시 한번 이제 힘도 내고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또 아이들이 힘내라는 그런 얘기를 또 해주고 또 부모님들께서도 이렇게 또 고생했다는 그런 말들을 이렇게 또 보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항상 이제 또 제가 아이들한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그런 사람인데 우리 또 대일고 학생들 그리고 또 부모님들께서는 또 이렇게 또 많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올해도 제가 이런 말을 또 들을 수 있는 그런 강사가 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학원은 제가 미래탐구에서만 대일고 수업을 할 거고요. 대일고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 오전반, 오후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시간에 와서 수업을 들을 수 있고 만약에 혹시라도 뭐 오전반에 듣다가 뭐 이렇게 조금 스케줄이 안 맞아서 뭐 저녁반에서 수강을 그때는 해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일요일 오전에 이제 만약에 아이가 왔는데 뭐 수업을 이렇게 좀 과제를 못했다 하면은 최대한 하고 갈 수 있게 그 다음에 요 일요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조금은 이제 만약에 과제가 좀 미진하거나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래도 조금은 남아서 선생님이랑 좀 피드백하고 갈 수 있도록 요렇게 시간을 좀 짰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이 좀 많이 최대한 그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가 좀 더 옆에서 노력을 좀 할 거고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전문학원에서 단과로 나왔을 때도 그때 이제 그 부모님께서 어떤 한 부모님께서 선생님 어디에서 수업하시냐라고 해서 되게 이제 막 아이들을 많이 모아서 막 와주고 그랬었던 감사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요번에도 어떻게 보면 제가 또 새 출발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여러 이제 3학년 이제 졸업하는 이제 그 부모님들께서 응원한다라는 메시지를 되게 많이 남겨주셔서 제가 되게 진짜 올해는 힘을 안 낼 수가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아이들 또 보내주시면 제가 아마도 목동과 강서 지역에서 그 대일고 학생들을 위해 가장 좋은 자료로 가장 치열하게 노력하는 강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면 데스크나 아니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최대한 자세하게 상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